셀트리온 목요일 마이너스 0.79% 하락. 셀트리온은 장중 플러스권을 유지를 하다가 장 막판에 가서 마이너스권으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막판에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9억의 매도 우위, 기관 투자가들은 165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자사주는 만주의 매수가 있었죠. 그런데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막판 외국인들의 매도는 단기 매매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액티브 펀드 쪽에서의 매도가 아닌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약 역시 외국인들이 10억의 매도를 보이면서 하락세로 마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펜트라의 PBM 등재 소식으로 이틀 연속 상승 이후에 오늘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부담되지 않는 조정의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셀트리온의 렘시마와 흐즈마가 페루 공공기관에 입찰해서 수주를 성공했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셀트리온의 제품들이 페루 등 남미 지역에서의 수주 성공,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한 것이냐. 그동안 우리가 신제품인 진펜트라, 유플라이마에 대한 이야기만 너무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제품들, 레거시 제품인 렘시마, 트룩시마, 흐즈마, 요 3마 제품이 앞으로의 신제품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회사 측에서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시면요. 렘시마가 페루에서는 86%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했고, 흐즈마도 전체 시장의 50% 규모를 차지하는 보건부에 입찰해서 낙찰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이에 따라서 올 초에 트룩시마, 유플라이마와 더불어서 페루에서 셀트리온 전 제품의 공공기관 입찰 성과가 달성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페루뿐만이 아니라 브라질, 칠레 이렇게 해서 남미 쪽의 공공기관 수주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렘시마는 페루에서 86%의 시장 점유율이니까 거의 독과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항암제 쪽인 흐즈마도 페루 보건부의 입찰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50%의 시장 점유율 이상을 가져가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페루에서는 4개 제품이 모두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베그젤마가 출시가 페루에서 곧 될 예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페루에서 거둔 성과가 중남미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을 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기로 하겠는데요. 셀트리온의 주가 추이와 제품별 출시 동향인데요. 2016년부터 해서 렘시마, 트룩시마, 흐즈마가 유럽에서 출발을 해서 또한 미국까지 20년까지 뻗어나간 것이죠. 그리고 20년부터 유럽에서 렘시마 SC가 출시가 되었고요. 그 이후로 베그젤마, 진펜트라에 이르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의 진펜트라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적격인 기존 제품인 렘시마와 트룩시마, 흐즈마, 이 부분도 셀트리온의 실적 그리고 그룹의 성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제품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렘시마, 트룩시마, 흐즈마 이 3개 제품이 2019년까지는 다였죠. 그리고 2020년부터 렘시마 SC가 유럽에서 출시가 된 것이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 3개 제품의 매출 비중을 보더라도 2020년에는 98%, 21년에는 95%, 22년에는 88%를 차지를 하면서 주력은 기존 3개 제품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2023년 작년을 보더라도 이 3개 제품이 70%의 매출액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3개 제품에 대한 24년의 매출 비중은 40%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되지만 그 대신에 60%가 신제품 쪽으로 간다, 이런 측면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제품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렇다 해서 기존 3개 제품의 비중이 줄어든다 해가지고 금액도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이 중요한 것이죠. 23년 70%를 차지했던 3개 제품의 금액 개념은
1조 4,707억이었거든요. 24년에 40%로 줄어든다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금액 베이스로는 1조 7,500억으로서 증가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기존 제품들 램시마, 트룩시마, 흐즈마는 바이오시밀러로서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에 따라서 경쟁이 계속적으로 심화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제품의 가격이 하락, 인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품의 가격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매출액도 줄어들 가능성에 대한 우려심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기존 제품들의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신제품들이 나와서 줄어든 기존 제품들의 매출액을 메워주는 그러한 구도로 가서는 궁극적으로는 셀트리온의 큰 성장은 기대하기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제품들도 지속적인 성장률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 꾸준한 성장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신제품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진정한 고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존 제품의 대장격인 램시마의 미국 상황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의 시장 점유율 역시 크게 증가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의 큰 성장이 없는 가운데서 가격은 계속 다운되는 하락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를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바이오시밀러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에서 돌파구로 생각하고 있는 전략은 첫 번째로 빠른 개발, 이것은 신제품 개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제형의 다변화, 기존 제품에 대한 SC형으로 바꾼다 내지는 경구형으로 간다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셀트리온은 경구형으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생산의 안정성, 즉 생산 원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율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수율 개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계속적으로 셀트리온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 판매 채널 확보였다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삼성증권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기존 제품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지속 성장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신제품에 대한 성장 역시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부분이죠. 첫 번째로서는 공장에서의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격이 인하되고 다운되기 때문에 이익을 맞추기 위해서는 생산 단가를 계속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기존 제품에 대한 글로벌 시장을 확대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남미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 셀트리온은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페루 등에 이미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직접 판매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중남미는 대부분 공공 입찰입니다. 앞에서도 보도자료가 나왔듯이 페루처럼요. 기존 제품인 램시마, 트룩시마, 흐즈마 이 부분들이 중남미 시장에서의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춰지는 것이죠. 북미와 유럽에서의 기존 제품과 신제품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의 기존 제품, 호주와 뉴질랜드 쪽에서의 기존 제품과 신제품 이런 부분들이 밸런스들이 맞춰져 나가면서 진정한 의미의 성장을 따라서 기존 제품의 중남미 시장에서의 성장 이런 부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수급 상황을 보는데요.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다 이런 측면인데요. 그러나 매도 규모는 큰 규모가 아닌 것이고요. 외국인들의 단기 성격의 자금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모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연기금의 매수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는 없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진펜트라의 등재 이후에 적정 주가가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25만원대의 적정 주가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도 상향되는 추세에 있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실적 측면에서도 올해의 매출액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분위기는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핵심 모멘텀은 역시 미국에서의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마인데 PBM 관련 모멘텀은
바로 실적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도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박스권의 고점 여기가 194,100원인데요. 요 근처에서는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이 저항선 아래에서 미리 조정을 좀 받아준다면 힘을 모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돌파를 할 때는 의외로 쉽게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5월 첫 거래일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십자 모양이 나타나고 말았는데요. 일단 4월 막판에 음봉의 몸통이 좁혀지면서 상승세가 나왔던 이 분위기는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5월에도 이어지면서 작년 10월부터 시작됐던 1단 상승 그리고 박스권의 조정을 거치고 5월부터는 2단 상승의 출발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